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이 자식이 정말 매운맛을 보고 싶은가 보네. 테라미 형 왼쪽에 서 있던 말라깽이 형이 건드리면서 말하더니 곧바로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내 얼굴에 불이 붙은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뜨거울 리가 없었다. 아이들이 놀라서 한꺼번에 신음소리를 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테라미 형이 내 얼굴에 한 번 더 주먹을 날렸다. 아! 비명이 절로 나왔다. 나쁜 놈들. 나는 이를 악물고 팔을 마구 휘저으며 무작정 달려들었다. 얼굴에 불이 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말라깽이 형이 내 팔을 붙잡는 바람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베키가 달려들어서 말라깽이 형의 손을 깨물었다. 아! 말라깽이 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테라미 형과 나머지 다른 형이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왔다. 바로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한꺼번에 테라미 일당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아픈 것도 있고 테라미 형의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우리가 때로 덤벼들자 테라미 일당은 당황해서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주먹을 을러대면서 꽃무늬를 뺐다. 너희들 나중에 보자. 테라미 형이 눈을 부라리며 일당과 함께 건물 뒤로 사라졌을 때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긴장이 풀리자 얼굴에 통증이 몰려왔다. 나는 손으로 얼얼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복수를 꿈꾸다. 테라미 일당 사건으로 우리 반은 한동안 시끌시끌했다. 나는 며칠 동안 퉁퉁 부은 얼굴로 학교에 다녀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나를 보는 눈이 전과 사뭇 달라진 게 느껴져서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특히 여자애들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 물론 여전히 제아를 포함한 몇몇 애들의 눈길은 곱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테라미 일당과 맞붙었을 때 제아가 끝까지 맨 뒤에 서서 구경만 했다는 사실을 대광이에게 전해 들었다. 그런데도 녀석은 여전히 나를 비웃었다. 얻어 터지기만 했으면서 무슨 영웅이나 된 줄 아는 모양이지? 제아는 화장실에서 나와 단둘이 마주쳤을 때 빈정거렸다. 친구들이 당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너보다는 낫지. 내 말에 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아의 콧대를 납작하게 누른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다. 엄마는 백희네 엄마랑 같이 교장실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테라미 일당 문제를 얘기했다. 교장 선생님은 화를 내면서 교무주인 선생님을 통해 테라미 일당의 부모님들을 학교로 오게 했다. 교무주인 선생님은 당장 테라미 일당을 모두 전학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당의 부모님들은 2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서야 엄마와 선생님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그 뒤로 테라미 일당은 한결 얌전해졌다. 며칠 후 우리 반은 아침부터 미술 시간에 하게 될 모래 그림 준비물을 챙기느라 어수선했다. 대강이와 나만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는 할 일이 없었다. 미술 선생님이 또 난리 칠 텐데 어쩌냐? 문방구까지 갔다 올 시간도 없고. 대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준비물이나 숙제 따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우리였지만 미술 시간은 좀 달랐다. 미술 선생님이 워낙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술 시간을 싫어했다. 특히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는 1학기 때 꽤 여러 번 그 지옥에 다녀왔다. 얼굴에 검정 물감이 칠해지기도 했고 미술실 안을 오리걸음으로 5바퀴씩 돌기도 했다. 지독한 미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서도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반장, 너 또 준비물 안 가져왔지? 이거 써. 베키가 생모래 한 세트를 내밀었다. 베키가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게다가 베키는 나를 반장이라고 친절하게 불러주었다. 드디어 진짜 반장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입이 해 벌어졌다.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 반 아이들을 괴롭히면 죽기 살기로 맞서고 우유도 더 열심히 마셔줘야겠다. 나는 생모래를 조금씩 덜어서 대강이한테도 줬다. 대강이는 횡재라도 한 것처럼 좋아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다. 반장이 돼도 도대체 달라지는 게 없으니. 너 때문에 미술 선생님이 우리 반을 싫어하는 것도 몰라? 재아가 또 속을 긁었다. 녀석은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사사건건 콧두리를 잡았다. 네가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왜 나서고 그래? 아직도 네가 반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본데 반장은 나야. 넌 반장 도움이라고. 도움이면 도움이답게 굴어. 쓸데없이 나서서 참견하지 말란 말이야. 나도 지지 않고 맞섰다. 뭐야? 재아는 또 얼굴이 빨개져서 달려들려고 했다. 때마침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잠시 쏘아보다가 자리에 가서 앉았다. 재아는 요즘 들어 나에게 부쩍 더 심통을 부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깔보고 함부로 구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2교시 미술 시간에 우리는 3층에 있는 미술실로 우르르 몰려갔다. 좋아, 좋아. 오늘은 마음에 조금 들었어. 미술 선생님이 준비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다행이다. 나는 베키를 보고 살짝 웃었다. 이로운 반장이 되더니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네. 준비물을 다 가지고 오고. 갑자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괜히 꼬투리를 잡혀서 또 지옥행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로운이 같은 놈을 반장으로 뽑았냐? 참, 4학년 5반 놈들 별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혀까지 끌끌 찼다. 나 때문에 우리 반 전체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다른 아이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미술 선생님은 전부터 우리 반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없고 미술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아이도 없다며 곧잘 불만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었다. 미술 선생님은 걸핏하며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애써 그린 그림도 마음에 안 들면 푹푹 찢어버렸다. 그런 선생님 때문에 미술을 좋아하던 아이도 흥미를 잃게 될 지경인데 그걸 모르는 듯 했다. 아무튼 우리 반 아이들은 미술 선생님을 싫어했다. 미술 시간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얼굴이 어두워졌고 목소리도 작아졌다. 물론 재아는 미술 시간에도 당당했다. 우리 반에서 미술 시간에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재아였다. 재아는 언제나 가장 늦게 작품을 완성해서 냈고 어김없이 선생님의 칭찬을 독차지했다. 그래서인지 녀석은 미술 선생님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선생님이 우리 반 전체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도 녀석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이다. 자, 미리 얘기한 대로 오늘은 모래 그림을 그린다. 먼저 밑그림부터 그리고 풀칠을 해서 생모래를 잘 붙이도록 해라. 모래를 적당히 섞으면 다양한 색깔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색감을 생각하면서 그려봐. 선생님은 중국 음식점 종업원처럼 손뼉을 2번 짝짝 치고 나서 말했다. 우리는 웅성대며 각자 도화지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도 입을 꾹 다물고 도화지를 펼쳤다. 베키가 준 생모래로 멋진 그림을 그리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오, 이로운. 표정이 제법 심각한데? 미술실 안을 돌아다니던 선생님이 내 뒤통수를 툭 쳤다. 그 바람에 초록색 모래가 도화지에 쏟아졌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사과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나는 선생님을 잠시 노려보다가 모래를 쓸어내고 그림을 그렸다. 대각선 방향에 앉은 재아가 나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아우, 얄미운 자식. 나는 위협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돌아온 건 또 한 번의 코웃음.